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그 예전 90년대 말에 그런 그 IT 닷컴 버블에 비견될 정도의 그런 IT를 기반으로 한 그런 그 성장 견인 역할을 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수익 모델은 그거 원자재를 비롯한 상품 시장 자체에 대해서의 수요가 창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런 그 미국 국내 경제 상황과 비롯한 그런 그 달러 약세에 비춰가지고 이 원자재 자체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장 대표적인 케이스 자체가 금값이 이미 1200달러를 찍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는 사전 예비성의 그런 성격일 뿐더러 더군다나 그것 자체가 이미 상품 시장에 그런 그 인플레이션이 그 서서히 이제 반영될 거라는 거를 이제 사전 예고를 하는 이제 사전 징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펀드 자체에 대한 투자 전략은 그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곡물. 왜냐하면 곡물 자체가 국제 유가하고 연관돼가지고 그 유가가 상승할수록 거기에 대한 그 곡물 생산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있는데 향후 한 5년에서 7년 정도에서는 그 잉여 수요가 10억 명에서 15억 이상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 곡물 수요 자체가 현재 그 생산량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그 두 번째 자체는 중국 국내에서의 그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라이프 사이클이 변해. 단순하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예전 그 비교를 해가지고 말하면 물 말아가지고 김치 찢어가지고 먹는 그런 게 아니 그런 것에서 이제는 그러니까는 그 스테이크에 햄버거를 먹는 이제 그런 사이클로 변하기 때문에 생활 패턴 양식 자체가 변하는 것 자체 이제 그 변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 자체에 대비해서 그 곡물 가격은 그런 그 여러 가지 추가 변수들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펀드는 에너지 곡물 펀드를 비롯한 그 상품 시장에 그 집중된 그 포트폴리오 전략.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에서는 그 해외가 아닌 국내 같은 경우에서는 금융, 보험,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미 보험사 자체가 이제 완전히 상장을 해가지고 이제 돈벌이 나섰잖아요, 이게. 예. 그거 비롯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금융, 보험, 문수, 그 다음에 내수 관련주를 중심으로 한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제 이제 수익 창출 모델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두바이가 주는 교훈 간략하게 한번 더 요약 좀 해주시죠. 두바이가 주는 교훈 자체라고 하는 것은 자국 내의 그런 그 수요를 망각한 그러니까 자국 내의 수요를 망각한 그런 그 부동산 건설 경기를 통한 그 경기 회복 아니면은 경제 발전이나 경기 부양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반문교사의 성격이죠. 그 세계 이제 그 금융시장 자체가 이제 갈수록 좀 불확실성이 좀 강해졌다고 보신다면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명확한 방법이 있나요? 지금 우리 정부는 잘 대처하고 있나요?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지금의 이렇게 그 급속한 경기 회복이 된 이유는 정부에서 잘 대처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아니라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의 그런 그 탄력적인 효율성과 그리고 달러 조달 금리가 대폭 낮아졌기 때문에 거의 제로 금리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싼 달러와 한국 중앙은행의 그런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금리 정책에 의한 그 경기 회복의 반사 효과를 누리는 게 현재 그런 한국 국내 그런 경제 정책의 혜택으로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정책을 잘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강하죠, 근데. 정책을 얘네가 한 건 뭐냐? 자산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DTI나 그런 걸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조절을 했다는 거. 국내에서는 솔직히 주식 있는 채권에 따른 영미 계열의 그런 경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과 은행을 중심으로 한 경제 기반 구조인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를 어느 정도의 그 띄우기 위한 그런 그 규제 해제를 통한 그 규제를 통한 자산 가격의 어느 정도 적정 회복 효과가 결국은 안정감을 어느 정도 그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안정감을 가져줌으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그 소비 심리 회복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은 그 보시기에는 그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고 네. 물론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그림자 효과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드러나지 않는 그 잠재된 위험을 그 끌어안고 있는 것이죠. 네. 자산 가격 상승에 의한 경기 회복이 지금 큰 문제라는 것이죠. 재정 적자를 그래가지고 내년은 이제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감내를 하면서 그거를 경기 회복을 끌어올리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공공근로 자체가 그 실질적인 그 국내에서의 그 소비를 할 수 있는 30대, 40대 일자리 자체는 계속 줄어들고 50대에서 60대 이상의 그런 그 노인성 일자리, 다 노인을 중심으로 한 당위성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정 투입을 해가지고 그거 자체가 실업률이 떨어지는 걸 틀어막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계의 그런 그 모순이나 그런 허점 자체를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나 OECD 아니면 세계은행 자체에서 밖에서 볼 때는 실업률이 떨어지니까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 정부에서 제공하니까 실업률 2%, 3%를. 근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보면은 청년 실업률만 떼가지고 미국 지표를 때려보면은 이건 11%, 10몇 프로 나와버리니까 이것 자체가 그래가지고 당장 정운찬 그 총리께서도 그랬잖아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멀쩡한데 안에서 볼 때는 골병 들었다. 네? 말 바꿔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골문에서 골병이 든 거야 근데. 네. 그러면 그 올바른 경기 회복상은 어떤 겁니까? 올바른 경기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단기성 일자리 그런 막대한 그 엄청난 돈을 쏟아부을 그 돈 자체를 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복지에다가 투입을 해야 된다. 복지 자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복지는 그냥 돈 나눠주는 건 줄 알고 있어 그냥. 돈을 그냥 정부에서 돈 찍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성 일자리에 들어갈 그런 그 막대한 그런 그 몇십조나 그 몇 조에 달하는 그런 돈 자체를 비록 숫자는 적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나 아니면 벤처 캐피탈 형식에 의한 그런 신규 창업의 그런 것에 투자를 해가지고 일자리 자체를 고급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당위성 일회용 일자리는 나이가 젊고 늙고를 떠나서 잠깐 일하고 나면은 6개월이건 3개월이건 그 다음에는 잘리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고급 일자리를 비록 숫자가 적더라도 그 일자리 자체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거 자체가 연봉이라고 하잖아요. 소득 자체가 고소득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중산층이 늘어나는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 중산층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 자체가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국내 내수의 내수 확대 그걸 도모할 수 있다는 건데 이놈의 나라 자체에 대해서는 도대체가 그냥 왜 이렇게 되냐? 예? 대통령이 미국처럼 그 재선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단임제. 그러니까는 뭔가 실적을 쌓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실적 자체가 뭐냐? 200만 원 건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도시 펌프질을 시작해가지고 뭘 만드는 보여주기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치나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재선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 정치 이해관계상 당위성 일자리를 계속 만들므로 인해가지고 그 피폭 효과는 중산층 규모가 줄어들고 결국 내수만 계속 쪼그라드는 그러니까 기형적인 경제 현상만 벌어지는 거죠. 싱가포르 아니면은 싱가포르나 홍콩 대만 같은 그 인구가 좀 적은 나라나 이제 그런 도시국가 성격의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 대외 의존도는 200%, 300% 이렇게 가는 그런 데는 규모가 작고 밀집되어 있고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그런 나라 자체에 대해서는 수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데 한국 자체에 대해서는 인구가 벌써 4,800만에서 5천만 명 이상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중산층 자체가 계속 쪼그라들면 결국 형태는 뭐냐? 작년에 나왔던 남미형 경제 구조로 가라고 지금 불란대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수의 그런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는 L자형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블 그러니까 더블 딥으로 해가지고